자, 첫 번째 거는 그림부터 그립시다. 그림부터. 하나 더 남는 거였죠? 첫 번째 거 그림부터 그리면, x제곱 빼기 x랑 분리할게. 이렇게 분리할게. x제곱 빼기 x랑 k 빼기 1로 분리를 할게요. 그래서 x제곱 빼기 x를 그려요. 그러면 이렇게 0하고 1에서 근을 갖는 걸로 그리는데 0하고 2 사이에 근이 있으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이렇게 커팅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가 2,2일 거야. 그러면 누구는? 옆에 있는 누구는? k 빼기 1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치? 어느 순간 k 빼기 1은 최소보다는 뭐하고? 크고 누구보다 같거나 작다? 2보다 같거나 작다. 그럼 2차 함수의 무슨 값만 구하면 된다? 최소값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프를 잘라서 그리세요. 잘라서. 최소값은 2분의 1 집어넣어 보면 되지. 자, 두 번째 그래프도 갈게. 두 번째 그래프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A 더하기 A 때문에 못 그리지 않나요? 아니야, 그릴 수 있어요. 얘를 내가 이렇게 만들게. A 더하기 1에 x제곱인데 더하기 4x에 빼기 A 더하기 1로 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는 0 이렇게 할게. 그래서 다시 A 더하기 1에 x제곱 빼기 1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이렇게 바꿀게요. 그지? 그러면 왼쪽 그래프가 뭐예요? 그럼 왼쪽 그래프는 근은 정해져 있어.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근은 정해져 있는데 a 값에 따라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뭐가 되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런 애들이에요. a 마이너스 1과 1을 근으로 가지되 저렇게 지나가는 애들이야. 근데 얘가 어디하고 어디에서 근이 생겨야 되냐면 0하고 2 사이에서 오직 몇 개의 실근? 하나의 실근이 생겨야 돼. 하나의 실근이. 0하고 어디 사이에서? 2 사이에서. 그러면 4x 빼기 2에다가 0 집어넣어 볼게. 그럼 다시 이렇게 여기가 y축일 거거든. 그러면 4x 빼기 2는 뭐예요? 그러면 0일 때 마이너스 2를 지나고 그 다음에 얼마? 2분의 1일 때 그치? 2분의 1일 때 0을 지나겠지. 그러면 0부터 2까지 그려볼게. 4x 빼기 2를 그리면 일단은 그냥 그려야겠지. 여기가 1이니까 마이너스 4x 빼기 2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요렇게 그려지겠네. 이렇게 그렸다고 칠게. 그럼 얘를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뭐부터? 마이너스 2부터. 그럼 요 점을 마이너스 2로 잡으면 마이너스 2,6입니다.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잘못 0부터 2까지. 다시 그릴게요. 0부터 2까지. 그럼 0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2 집어넣으면 이렇게 그릴게요. 0, 얼마? 마이너스 2부터 2, 마이너스 10까지. 이 위에다 다시 그리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 그래프를 쭉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져요. 0, 마이너스 2부터 2, 마이너스 10까지. 근데 어떻게? 여기하고 여기 마이너스 1과 1을 근하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를 그려야 됩니다. 근데 실근이 오직 몇 개가 되도록 하래? 한 개가 되도록 하라고 하지. 그래서 양수일 때부터 가볼게. 양수일 때부터. 그러면 a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가볼게요. 그러면 a 더하기 1이 0보다 클 때 언제 가지냐면 요 순간에 가집니다. 이거보다 커지면 그는 이제 몇 개? 계속 몇 개가 생겨요? 한 개가 생기지. 그러면은 0,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순간을 내가 대입을 해야 돼.
0, -1을 지나는 순간 대입해 볼게.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얼마가 될 거냐면 -a, -1인데 얘가 뭐가 되는 순간? -2. 즉 a가 뭐가 되는 순간? 1. a가 1일 때 요 점을 지나요. 즉 a가 1보다 같거나 크기만 하면 첫 번째 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 그림을 직접 그려봐 주세요. 자, a가 0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그래프는 지금 나는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뭐 나는 다르게 그리고 싶다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2차 함수, 변수가 들어가는 2차 함수를 묶는 게 제일 중요해. 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든. (2, -10) 0, -2 그런 다음에 어떻게? 여기랑 여기 이번에는 위로 볼록을 그려보세요. 근이 없죠? 자, 어떤 순간에 근이 나오는지를 직접 그려보세요. 위로 볼록. 이제 a 더하기 지금 두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 a 더하기 1이 뭐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 어떤 순간에 처음으로 만나는지 봅시다. 노란색이랑 교점이 생겨야 돼. 노란색이랑. 안 생기죠? 어떤 순간에? 생기지. 그죠? 생기는 거 보이나요? 노란색. 이거보다 더 커지면 무조건 생기죠? 이제. 그러면 요 순간을 잡아야겠네? 그러면 어떻게? 요 그래프에다 대입하면 되지. 2, -10. a 더하기 1에 2 집어넣으면 3은 얼마? -10. 그럼 a 더하기 1은 얼마? -3분의 10. a는 얼마? -3분의 13. 그러면 a가 1보다 같거나 크거나 그러면 a는 뭐보다 작아야 돼? -3분의 13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점이 노란색과 생겨나요. 결론은 그래프를 그려야 돼. 저는 대칭축 나눠서 풀 건데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비추합니다. 어쩔 수 없으면 하세요. 어쩔 수 없으면. 그림을 그릴 수 없으면 어차피 어쩔 수 없이 그래프를 합쳐야 되고 합치면 대칭축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겠지. 그지? 그 다음에 왜 a가 -1일 때는 안 봐요? 라고 하면은 2차라고 했기 때문에 애초에 a가 -1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클 때 작을 때만 고민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넘겨봐 주세요. 3번. 읽어보고 이상한 거부터 찾아봅시다. 3번에서 이상한 것. 자, 3번에서 이상한 게 뭐예요? 그러면 이거 주사위 눈이거든? 주사위 눈이어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를 볼게. 내가 첫 번째가 어떤 식으로 만나는지를 모르니까 판별식을 적용해 볼게요. 짝수 공식을 써볼게. ax제곱에 더하기 2에 a 더하기 b의 x에 a 더하기 b 더하기 1입니다. 그치? 여기서 판별식을 적용해 볼게요. 그럼 판별식을 적용하면 a 더하기 b의 제곱에 빼기 a에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돼. 그러면 a 제곱에 2ab에 더하기 b 제곱에 빼기 a 제곱 빼기 ab 빼기 a가 될 겁니다. 지워지고 지워지겠네. 그럼 ab에 더하기 b 제곱에 빼기 a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묶을게. 누구로 묶어요? 그러면 a로 묶읍시다. 그럼 a로 묶으면 b 빼기 1이고요. 더하기 b 제곱이 되지. 그럼 무조건 0보다 크죠.
왜 0보다 커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A, B들은 다 뭐가 돼요? 주사위 눈이니까 1부터 6까지만 되거든. 그치? 무조건 0보다 커. 그러면 0보다 크면 주사위 눈들이기 때문에 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럼 얘가 0보다 큰 범위는 어디예요? 그러면 제가 0보다 큰 범위는 양쪽 요 사이드 범위가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무조건. 근이 얼마인지는 몰라. 인수분해 할 생각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나오게 돼. 근데 밑에 식을 봐봐. 밑에 식은 0보다 뭐라고 돼 있어? 작다라고 돼 있거든. 그럼 밑에 식을 볼게. 그럼 밑에 식이 b 빼기 1에 x제곱에 더하기 b 더하기 1에 x에 더하기 a가 0보다 작대요. 그럼 얘가 만약 이런 식으로 뭐를 가지게 되면, 근을 가지게 되면 얘는 요 사이가 나오게 돼. 0보다 작은 범위는. 그러면 내가 주황색 선을 옮겨 볼게. 주황색 선이 여기 있다고 해봐. 그러면 초록색과 주황색 연립부등식이니까 초록색과 주황색이 뭐를 뜻하게 돼요? 교점을 뜻하게 되지.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형태를 봐. 답의 형태를 봐. 답은 어떤 게 나왔죠? 답은 x가 누구보다 작다가 답이 나왔어. x가 p보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림을 보세요. 이렇게 되면 저 답이 되지 않고 구간이 돼버리지. 그러면 얘를 이동시켜도 이런 답의 형태가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지? 두 번째가 2차식이 아닌가? 그쵸. 두 번째가 2차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가 2차식이 아니게 되려면 b는 뭐일 수밖에 없어? 이제 1. 그치. 그래서 b는 1을 다시 적을게. 그럼 이제 다 날려. 이 식이 아니야. 그래서 b에다 1을 집어넣어서 다시 정리하면 2x 더하기 a가 0보다 뭐하다? 작다. 그럼 x가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작다. 그럼 얘를 이제 다시 잡아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해볼게요. 요렇게 b에다 1, 그러면 여기도 이제 방금 이것도 바꿔야겠죠? 요 식도 원래 식도 바꿀게. 원래 식도 b에다 1을 집어넣어서 다시 바꾸면 어떻게 돼? ax 제곱에 더하기 2에 a 더하기 1의 x에 더하기 얼마? a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근데 이제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요? a하고 1, 그 다음에 요거 하면은 a 더하기 2랑 1. 그러면 더하기 하면 이렇게 곱하면 a 더하기 2, 이렇게 곱하면 a, 가운데 나오네.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는 순간 근 구해볼게. ax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니까 x는 얼마? 마이너스 1 빼기 a분의 2 적을게요. 그러면 두 근의 위치가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1 빼기 a분의 2랑 요 점은 얼마예요? 그러면 요거 하나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도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 두 개의 경계 지점을 결정을 해야 돼. 두 개의 경계 지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여. 불규칙한 함수가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파도는 일정하게 밀려오지 파도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A는 어떻게 변화하죠? 1, 2, 3, 4 주사위 놓으니까 5하고 6 변화하지. 주황색을 보세요. 주황색은 어느 쪽으로 움직여? 왼쪽으로 움직이지. 왜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4 왼쪽으로 움직여요. 주황색은. 근데 얘는 연두색은 어느 쪽으로 움직이죠? 얘는 고정돼 있고 A가 커지면 어느 쪽으로 움직여? 1, 2, 3, 4 어느 쪽으로 당겨져요? 그러면 이렇게 적을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여기 동그라미죠? 얘는 이쪽으로 당겨지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은 어느 쪽으로 움직여요? 왼쪽으로 움직여요. 그치? 그러면 이 문제는 무슨 뜻이야? P의 무슨 값을 구하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면 P의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게 돼 있어? 상식적으로 A가 얼마일 때랑 이 두 개만 살펴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돼요? 왜냐면 초록색은 점점 작아지고, 그러니까 초록색이 제일 작을 때는 A가 1일 때야.
주황색이 제일 작을 때는 A가 뭐일 때야? 6일 때야. 어디서는 답이 나올 수 없어. 정확히 표현하면 답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적어. 양극단 경계 지점에서 나올 거거든. 그럼 내가 실제로 A에다 1을 집어넣어 볼게. A에다 1을 집어넣는 순간 저 왼쪽 초록색은 뭐가 되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되네. 그러면 주황색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네. 그어볼게. 1 집어넣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보다 뭐하다? 작다.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A가 1일 때야. 그 다음에 주황색은 주황색 갖다 집어넣으면 A에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몇 분의 1? 마이너스 몇 분의 1? 2분의 1보다 작다. 탈락이네. 그 다음에 6 집어넣어 볼게. 6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초록색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1 빼기 3분의 1보다 작다. 주황색은 뭐보다 작다? A에 6 들어가면 얘가 최소네요. 이해됐나요?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어렵냐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 가지고 절대 안 풀려. 하나 가지고 안 풀린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연립부등식을 보고 판별식을 적용해서 근을 어떤 방식으로 갖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모두 결정해야 되고 B가 1인지 아닌지 이차함수인지 아닌지도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부등식 구조가 나오면 그때 A가 1, 2, 3, 4, 5, 6에서 다시 또 결정을 해야 되고 어려워요. 네, 그냥 찍어서 풀 수 없어. 잘 메모해 두세요. 그치? 힘내세요. 힘내. 피곤해요. 네. 네, 됐어요. 그 다음에 허아 누나들 내신 대비 들어갈 때 미리 말해주면, 그쵸? 내가 자료를 미리 줄게. 네. 일일 때 안 되는 이유는 겹치는 부분이 몇 개가 생기죠? 그래서 안 돼요. 그치? P보다 작다라는 답만 나와야 되거든.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그거 사골입니다. 사골. 진짜, 여러분 진짜 많이 한 거. 2차식의 해가 0보다 작은 부분의 해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얘 요거란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2분의 k 빼기 x 그러면 뭔지도 알고 있겠네. 마이너스 3가 얼마죠? 5지. 그러면 2분의 k 빼기 x를 t로 치환합니다. 우리 진짜 많이 했던 거. 그러면 t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인데 t가 마이너스 3과 누구 사이? 5 사이겠지. 그대로 갖다 집어넣어. 맞지. t가 마이너스 3과 뭐 사이? 5 사이.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이제? 그러면 2 곱합시다. 양변에. 마이너스 6부터 k 빼기 x가 10까지. 그러면 x 빼기 k는 6부터 마이너스 10까지 더할게. x는 k 더하기 6과 k 빼기 10. 그러면 얘하고 네모, 세모가 누구랑 동일해야 돼? 문제에서 나와 있는. 그쵸. 그대로 적을게요. 네모는, 즉 k 빼기 10은 누구랑 똑같아야 되고 k제곱 빼기 4k 빼기 6이랑 똑같아야 되고 and 동시에 성립해야 됩니다. k 더하기 6은 세모는 누구랑 똑같아야 되고 k제곱 더하기 6과 똑같아야 되고 그래서 두 개의 부등식이 방정식이 동시에 만족하는 애만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 그냥 가볍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걸로 갑시다. 요 5번은 그 이용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그러면 둔각과 직각과 예각을 나누는 기준을 알아야 돼요. 뭐라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보다 크다. 그럼 예각입니다. 이거 예각.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과 같다. 직각이에요.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보다 작다. 둔각입니다. 단서는 있어. c가 가장 긴 변이어야 돼. 가장 길다. C가 가장 길다라는 전제하에 얘는 얼마? 얘는 예각삼각형, 얘는 뭐? 얘는 직각, 얘는 뭐가 돼요? 얘는 둔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 예각은 삼각형 내부에 있고요. 직각은 빗변의 중심에 있고요. 둔각은 삼각형의 외부에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가, 나를 결합시키면 세 변 중에서 가장 긴 변은, 그러면 이거 그냥 번역하면 끝이야. 세 변 중에서 가장 긴 변은 3분의 n 더하기 10이고, 그러면 적을게. 3분의 n 더하기 12의 뭐가? 제곱이, 그치? 누구 제곱보다 크다? 3분의 n의 제곱과 3분의 n 더하기 6의 제곱보다 크다. 둔각입니다. 삼각형의 외부에 있다는 말은 둔각이라는 얘기거든. 그치? 그 다음에 삼각형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 삼각형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플러스 얘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두 변 길이의 합이 가장 긴 변의 합보다 커야 돼. 물론 이 문제에서는 이 문제에서도 적용을 해야죠. 그럼 어떻게 돼? and 추가 조건이 붙어요. 어떻게? 3분의 얼마? 2n 더하기 6이 3분의 n 더하기 12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2n 더하기 6이 n 더하기 12보다 크니까 n은 뭐보다 크다? 6보다 크다는 전제하에서 출발을 해요. 그 다음에 왼쪽 부등식은 다 날립시다. 그럼 어떻게 돼? n 더하기 뭐의 제곱이? 12제곱이 n 제곱과 얼마? n 더하기 6의 제곱. 그냥 부등식 풀면 되죠, 이제? 노가다 하면 됩니다. 노가다. 그래서 둔각삼각형, 그 다음에 삼각형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 그거 알고 있으면 푸는 문제예요. 자, 6번으로 갈게요. 계산은 나중에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어서. 6번은 일단 살펴보세요. 단서를 얻어야 됩니다. 이 부등식을 풀어서 이게 나왔다라는 거에서 단서를 이제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 그러면 6번에 어떤 단서가 있는데요? 그러면 부등호를 보세요. 등호가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고 그것이 있어요. 그치? 그럼 마이너스 5분의 2라는 애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냐는 거야. 마이너스 5분의 2가. 부등호의 구조를 볼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x 빼기 k의 얼마? x 빼기 베타가 0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에서 빼기 6kx에 더하기 25k 빼기 1이 0보다 작다인데 여기는 등호가 포함이 안 돼 있어. 근데 얘를 풀었더니 x가 뭐가 나왔냐면 연립부등식을 풀었더니 x가 마이너스 5분의 2부터 베타래요. 그러면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지. 마이너스 5분의 2가 어디에서 온 거고 여기서 온 거고, 베타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베타는 아래쪽에서 왔지. 그러면 베타보다 마이너스 5분의 2가 당연히 작으니까 K값이 결정납니다. 그럼 K값이 뭐로 결정나요? 그러면 K는 마이너스 5분의 2로 결정이 나요. 그럼 그 상태에서 다시 가볼게.
K가 마이너스 5분의 2로 결정난 상태에서 밑에 거를 보면 fx에 더하기 5분의 12x에 얘 마이너스 5분의 2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k fx로 다시 돌아갈게. 그럼 fx는 뭔데요? 그러면 위로 볼록일 겁니다. 왜냐면 fx는 적으면 어떻게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2 x 제곱에 더하기 5분의 얼마? 8x에 더하기 1 그래프일 거거든. 그죠? 자, 서영이가 말해봐 주세요. 베타는 그럼 뭘 의미하죠, 서영아? 베타의 정체는 뭐지? 베타는 뭐야? 요 두 개를 방정식, 밑에 부등식의 해가 베타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요 부등식에 베타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지? 부등식을 부등식으로 보지 말고 뭐로 봐야 돼요? 방정식. 그럼 베타의 정체는 뭐예요? 누구하고 누구의 교점이에요? fx하고 누구하고의 교점? 그치. 마이너스 5분의 12 얼마? x 더하기 11하고의 교점.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얘를 파랑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됐다고 치면 교점 중에 하나는 누구? 베타지. 근데 알파는 어디였어요? 알파는 문제의 첫 질문으로 돌아가 봐. 알파는 누구랑 똑같대요? F알파는 누구랑 똑같대? F 베타죠. 자, 이제 그냥 하나하나씩 퍼즐을 완성시킵시다. 그럼 여기가 알파네요. 그러면 이 이차함수에서 해당 커팅되는 범위에서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 알파부터 어디 사이? 베타 사이에서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게 돼? 여기서 나오겠지. 그치? 자, 집어넣어서 연립방정식부터 풉시다. 노가다 풀면 돼요. 이제 하나하나 다 노가다 하면 됩니다. 어떻게? 마이너스 얼마? 집어넣어서 방정식, 그냥 방정식으로 만들어버려. 어떻게? 마이너스 5분의 2에 x제곱에 더하기 5분의 8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5분의 12x 더하기 11이니까 5를 곱하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5는 5 곱하면 마이너스 12x 더하기 얼마? 55. 네, 쭉 마무리 지으세요. 천천히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누구 마무리 짓고 베타 마무리 짓고 베타가 나오면 건너편 알파도 나오고 대칭축이 나오니까 최대값은 어디서 생기고? 알파에서 생기고. 그러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야? 얘도 부등식에서 뭐를 보지 말라? 부등호는 나중에 봐. 부등호는 필요하면 보고 경계 지점을 보세요. 그 경계 지점이 결국 뭐다? 방정식의 근입니다. 교점이야. 그거는 못 바꿔 절대. 그러니까 사실은 방정식 푸는 겁니다. 다 부등식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기억에서 나오는 해는 같거나 크다가 포함되잖아. 맞죠? 크거나 같다가 포함되는데 밑에서는 포함이 안 되지. 근데 요 두 개를 연립부등식으로 풀어서 마이너스 5분의 2가 나오고 등호도 포함됐다라면 마이너스 5분의 2는 어디에서 왔다? 기억에서 올 수밖에 없다. 왜냐면 니은에서 왔다면 등호가 포함이 안 돼 있었을 거니까. 그치? 그래서 K가 마이너스 5분의 2로 결정되고 K가 마이너스 5분의 2로 결정되면 방정식이 결정돼. 그럼 그 방정식이 만나는 두 근이 베타, 그 두 근 중에 큰 근이 베타일 겁니다. 접해? 방정식이 접해? 잠시만. 베타에서 접해요? 두 그래프가 접해? 오마이갓. 그럼 그림을 다시 그려봐야겠네. 만약 접하면 그러면 얘가 베타네? 그럼 여기가 알파겠네? 요런 그림이겠네? 다시 그릴게요. 접하는 그림을 그리면 만약 베타에서 판별식이 뭐가 나왔다라고 친다면
0이 나왔다라고 친다면 그림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요 지점이 뭐고 x는 얼마? x는 베타고 건너편 그래도 똑같은 지점이 x는 얼마고 알파고. 네, 그러면 저기까지만 해둬도 되겠네 이제, 그지? 상황만 정확하게 그려주세요. 자, 7번 가볼게요. 7번. (7번은) 치환을 해야 됩니다. 치환. 그러면 누구부터 치환해요? 그러면 fx 빼기 2x를 t로 치환합시다. 어떻게? fx 빼기 2x를 내가 t로 치환할게. 그러면 부등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t제곱 빼기 몇 t? 3t 더하기 2가 0보다 같거나 작다 할 거야. 그치? 그러면 t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t가 그대로 인수분해가 돼서 풀리네. t가 1부터 누구 사이? 2 사이가 될 거고 t를 이제 바꿔치기 할게. 그럼 t를 이제 바꿔치기 하면 fx 빼기 몇 x가 fx 빼기 2x가 1부터 누구 사이? 2 사이 이렇게 될 겁니다. 다시 그 다음에 fx는 0은 서로 다른 몇 개의 허근을 갖는다? 두 허근을 갖는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a래. 최고차항의 개수가 a니까 일단 양수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래서 fx가 이렇게 붕 뜨는데 2x보다 뭐한 범위가 2x보다 뭐한 범위 같거나 뭐한 범위 작은 범위 이렇게 되겠네요. y는 몇 x? 2x. 근데 그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였다? 1부터 어디? 2 사이였다. 아니야, 뭐 얘기하는 거야? 이상한 짓거리 했죠? 다시 갈게요. 1부터 어디였다? 다시 갈게. t의 범위지, t. 아래로 블록인 애가 있고, fx가 있을 거고, fx 빼기 몇 x가 있을 거고, t가 있을 거고, 그럼 y는 몇 x? y는 2x라고 할게. 그러면 x가 뭐하고 뭐 사이에서? x가 1하고 어디 사이에서? x가 1하고 뭐 사이에서? 3 사이에서 t가 뭔데요? 그러면 fx하고 2x의 갭입니다. fx하고 2x의 갭. 그 갭이 뭐를 넘지 못했다? 1과 2 사이이다. 그치? 네. 요런, 지금 의미 자체는 이런 의미예요. fx 빼기 2x를 t로 치환하고, 그러면 t제곱 빼기 3t 더하기 2를 0보다 같거나 작다로 풀었는데, 그때 t의 범위가 1하고 어디 사이인데? 2 사이죠? t가 1하고 2 사이야. 근데 x를 뭐하고 뭐 사이에서? 1과 누구 사이에서? 3 사이에서. 뭐가 되도록 해라? 1과 3 사이에서, 네. 해를 풀었더니, 그치? t의 범위가 누구하고 누가 되는 해를 풀었더니, t가 1과 2 사이인 애를 풀었더니, x가 누구하고 누가 됐다? 1과 누가 됐다? 3이 됐다. 그치? 그러면 도대체 실수 a 값의 범위는 뭐예요? 그럼 일단 t 그대로 갖다 적어볼게. fx 빼기 2x가 2하고 뭐니까? 1이니까. 그럼 fx는 어떻게 되죠? 2x 더하기 2보다 바꿔도 상관없죠? 2x 빼기 1. 그러면 그림을 옆에다 다시 그려볼게. 그럼 내가 아래로 블록을 그리고 2x 빼기 1이라는 y는 2x 빼기 1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 y는 누구? 2x 더하기 1.
그래프를 2x 더하기 2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 다음에 다시 지금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붕 떴다라는 것만 알거든. 그래서 내가 위를 이렇게 아래를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두 개를 이동을 시켜볼게요. 네. 2x 더하기 1. 오케이. 2x 더하기 1. 그러면 얘하고 얘를 땡큐. 이렇게 해서 이동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그치? 그러면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네. 2x 더하기 1이라면 누구? 파란색 그래프하고 빨간색 그래프라고 이해할게. 그러면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fx가 파란색과 빨간색 사이에 끼어 있는 범위. 그러면 내가 지금 파란 그래프하고 빨간 그래프를 이동시켰지? 이동시키다가 요렇게 됐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요 범위가 나오겠지. x의 범위가 나올 겁니다. 그러다가 쭉 가다 예를 들어서 만약 이렇게 갔다고 쳐볼게. 이렇게 가보고 어떻게?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죠? 파란색과 빨간색 사이에 끼어 있는 fx의 범위는 어떻게 그려져? 누구하고 누가 돼? 여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기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의 형태야? 아니야? 아니죠. 문제에서 이 부등식을 풀었더니 이 부등식의 해가 x가 뭐하고 뭐 상태가 됐다는 얘기야. 1하고 어떤 상태? 자, 요 그림을 그려봐 주세요. 지금 내가 힌트를 줬지. 어떻게? 파란색 막대기와 빨간색 막대기를 위로 올려. 왜 위로 올려요? 그러면 사실은 파란색 막대기하고 빨간색 막대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 원래는 2차 함수가 움직여야 돼. 근데 2차 함수를 움직이면서 그리기가 귀찮아서 내가 그냥 상대적으로 파란색이랑 빨간색 막대기를 올렸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어떤 순간에 생기게 돼 있죠? 결국은 어떤 순간에? 두 개를 올리다 보면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면 2차 함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지금 요 그림이겠죠? 쭉 가다 어떻게 되는 순간? 이렇게 되는 순간이겠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순간에 뭐가 돼? 1이랑 얼마? 3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그러면 A가 뭐였어, 여기서? 최고차의 개수가 A. 자, 그러면 직선을 이제 고정시켜 놓고 그려볼게요. 어떤 상황인지 알았으니까. 2x 더하기 1. 그 다음에 누구? 2x 더하기 2. 그 다음에 어떤 그래프? 붕 떠 있는 그래프죠? 이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돼 있다? fx는 허근을 가지면서 붕 떠 있다. 최고차의 개수가 a인 2차 함수였지. 그러면 뭐 하는 순간? a에 누구? fx 빼기 그냥 바로 적을게 이제. fx 빼기 얼마? fx 빼기 얼마? 2x 빼기 2는 어떻게 되죠? a에 얼마? x 빼기 1 얼마? x 빼기 3. 그러면 fx는 어떻게 적을 수 있어? a에 얼마? x 빼기 1, x 빼기 3에다 더하기 얼마? 2x 빼기 2. 근데 이 그래프는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중근을 가져야죠. 그치? 근데 중근을 가진다고 그럼 다 되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근을 가지면 다 되나요? 하다가 어떻게 되는 순간까지만, 뭐 하는 순간까지만 가능해요? 아까 말했듯이 파란색까지 중근을 가지는데 얘가 뭔지 모르서 이렇게 변할 수 있잖아. 이렇게 변해서 이건 안 되겠지. 그치? 어떤 순간까지만 가능해? 파란색 2x 더하기 1 fx 그래프랑 누구 그래프는? 2x 더하기 1 그래프는 뭐 하는 순간까지만? 접하는 순간까지만 가능하겠지. 왜냐면 접하는 지점이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뭐면 3이면 같아도 거기는 어차피 1과 3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치?
그 다음에 이 fx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이 fx가 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 맨 처음에 1번에서 그렸던, 아니 1번이 아니지, 맨 처음에 그렸던 그래프 기억나나요? a 값이 달라지면서 뭐가 달라졌지? 무슨 말이냐면 1하고 3 두 개의 빨간 점은 무조건 지나야 돼. 1하고 3은 뭐 지나? 무조건 지나는데 a 값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되나요? 이런 것이 결정이 돼. 그럼 이렇게 결정이 되는 순간 어느 순간까지만 가능해? 이 순간까지만 가능해. 이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몇 번 문제랑 몇 번 문제의 더 그 심화 버전이냐면 우리 2번이었나? 아까 a 더하기 1 기억나요? 네, 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 겁니다. a 더하기 1이 얼마? x제곱 빼기 1. 얘는 우리 눈에 쉬웠지? 왜? 마이너스 1과 1을 근으로 가지니까 이렇게 그리면 그만이었잖아. 근데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이 그림 상태에서는 교점은 누구하고 누구로 결정 나 있는데 1과 뭐로 결정 나 있는데 3으로 결정 나 있는데 거기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면 어느 순간까지만 괜찮다. A가 변하면 더 완만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순간까지, 접하는 순간까지는 괜찮고 넘어가면 뭐 하고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서 뭐가 결정이 돼? 무슨 값이 결정이 돼? 최소값이 결정이 되지. 그 최소값은 무슨 축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이해돼요? 그럼 부등호 두 개가 다 결정이 돼. 어떻게? 여기서는 부음 떠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 작다. 등호가 포함되지 않은 부호가 결정되겠지? 그 다음에 등호가 포함된 부호는 언제 결정돼? 뭐에 가서 접하는 순간까지? 2x 더하기 어디에? 1에 접하는 순간까지. 이해됐나요? 네. 그림이랑 메모를 잘 해두세요. 네. 요거 더하기 2예요? 여기? 잘 해두세요. 그리고 이해가 돼야 돼요. 스몰 a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등호가 어디서 나오고 부등호가 어디서 나오는지가 납득이 돼야 됩니다. 괜찮으니까 안 되면 무조건 질문해 주세요. 그거 한 다음에는 8번으로 갈게. 네. 그쵸. 왜냐면 저 식을 보세요. fx가 파란 네모보다 같거나 크고 빨간 네모보다 같거나 작고, 그래서 빨간 직선이랑 파란 직선 사이에 끼어있는 fx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거는 아까 내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 a 값이 저 x제곱 앞에 붙어있는 a가 최고창의 개수거든. 그러니까 저기서는 a 더하기 1이 x 최고창의 개수잖아. 그 최고창의 개수에 따라서 2차 함수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보여준 거야. 아래로 볼록 더 완만하게 폭이 좁게, 근데 핀포인트처럼 5핀처럼 고정돼 있어. 5핀처럼 고정돼 있다는 얘기는 앞에서 봤던 그래프는 어떤 점은 무조건 지나야 돼. 요 마이너스 1과 1은 무조건 지나야 돼. 그럼 이 그래프는 빨간색 그래프가 어디는 무조건 지나야 돼. 1과 3은 무조건 지나야 돼.
고정이 돼 있는 거야. 거기는 지나야 돼. 그러면 스몰 a 값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 요 올록볼록한 정도가 결정이 되고 스몰 a 값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 최소값의 높이가 결정이 돼. 최소값의 높이가 결정이 되겠지. 최소값의 높이가. 대칭축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함수거든. 근데 이제 어느 순간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동시에 만족하는 순간. 그 동시에 만족하는 순간이 언젠데요? 그러면 대칭축에 1하고 3에서 그치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는 최소값은 0보다 큰 범위. 대칭축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많이 그려져. 이해되나요? 1,3은 무조건 지나야 되는 점인 거야. 쉽게 말해서 1,3을 무조건 지나고 어떤 식으로 그려진다? A 값에 따라서 폭이 완만하게 좁게 가파르게 그려지는데 두 가지 조건.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되고 저 파란색 울타리는 넘어가면 안 된다. 파란색 울타리가 넘어가는 순간 X의 범위가 두 개가 떠. 사이사이 이런 식으로. 파란색? 파란색을 넘어가는 순간 두 개가 떠. 어떻게? 여기 이렇게. 네, 그래서 답이 안 돼. 그래서 파란색과는 판별식이 0인 순간까지만 답이 됩니다. 다녀오세요. 이거 이해했어요? 그림, 그 다음 거 넘어. 네, 8번 가봅시다. 8번. 자, 이 그래프를 그릴 방법을 찾아야 돼. 8번은. 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자, 그래프를 그려봐 주세요. 그릴 수 있어요. 만약 내가 특징부터 물어볼게요. 자, 지호야, 이 그래프 어떤 특징? 이 수식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요 수식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특이한 점. 그냥 딱 식을 봤을 때, 이게 되네? 뭐가 되죠? 묶을 수 있죠? 뭐로 묶을 수 있죠? 묶어보세요. 묶을 수 있어. 그러면 묶었을 때 봐봐. 묶었을 때 앞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뭐 배웠죠, 우리? 두 개 그래프를 뭐로 표현할 수 있었어?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자, 누구하고 누구의 곱셈인지 다시 보세요. 이 그래프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뭐처럼 생겼다고? 2차 함수처럼 체크 표시로 생겼지? 그 다음에 x 빼기 3은 그러면 두 개를 곱합시다. 어떻게 곱해요? 그러면 자, x 빼기 3. 그럼 얘는 대칭축이 어디 있는 애야? 대칭축이 어디 있는 애? 3, 뭐 꼭지점이 어디? x는 3이고 3, p지. 자, 3, p가 여기 있다라고 해볼게. 자,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 자, 두 개를 곱하기 해서 그립시다. 그러면 곱하기 해서 내가 그려볼게요. 이 위에다 바로 그릴게. 두 개를 곱셈 그래프로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봐. 곱셈 그래프로 그린다고 생각하면 3에서 당연히 뭐가 돼? 3에서 뭐가 되죠? 0이 되지.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어떻게 돼? 얘 뭐죠? x만 봐. x고 얘도 얼마지? x도 x고. 그러니까 x제곱이겠지? 왼쪽은 어떻게 돼요? 얘 마이너스 x인데 얘 x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내가 3,p를 저렇게 위에다 잡으면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뭔데? fx가 지금 내가 그린 빨간색 함수가 무슨 함수야? fx죠? fx가 0보다 같거나 작은 범위인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작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안 나오죠. 자, 그러면 다시 노란색 그래프를 움직여서 다시 그려봐 주세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가 나오게끔 노란색 그래프를 그러면 이제 어디로 움직여 봐야 돼? 아래로 움직여 봐야겠지? 아래로 움직여서 두 개를 곱셈으로 다시 그려봐줘. 노란색 그래프를 아래로 움직여서 노란색 그래프를 어떻게 아래로 움직여요? 그러면 x 빼기 3 자, 두 개를 곱하기 흰색과 노란색을 곱셈으로 그려보세요. 밑에다 그릴게요. 얘는 자, 흰색과 노란색을 곱셈으로 그려보세요. 그러면 노란색이 0이 되는 곳에서 같이 뭐가 돼? 0이 되겠지. 그 다음에 흰색이 0이 되는 곳에서도 뭐가 돼? 어떻게 돼요? 0이 되겠지. 맞죠? 그러면 0이 되는 지점을 한번 볼게. 요 점이 3, 뭐였지? 3, 얼마? P. 그러면 기울기가 1이잖아. 그럼 여기가 P로 올라가니까 오른쪽 얼마 움직여야 돼? P만큼 움직여야죠? 절대값 P만큼. P 음수거든, 실제로. 그러면 해당 지점은 얼마예요? 3 빼기 P겠죠. 왜?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 그럼 해당 지점은 3 더하기 P겠지. 그치? 그러면 아까 했던 방식대로 해당 지점의 오른쪽은 0보다 크네? 그 다음에 요 두 개 사이는 양수하고 음수를 곱하니까 뭐가 돼요? 음수가 되죠? 그 다음에 요 사이는 노란색 음수, 흰색도 음수니까 뭐가 되지? 양수가 되지. 디테일은요,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가 구하는 거는 뭐만 구하면 돼? fx가 0보다 같거나 뭐 한 애만 구하면 돼. 작은 애만 구하면 되거든. 그쵸? 어떻게 생겼는지는 관심 없어. 부호만 알면 돼. 그러면 요거보다 작을 때는 양수랑 음수를 곱하니까 뭐예요? 음수. 그럼 문제에서 답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은 어디뿐이야? 여기랑 어디뿐이죠? 여기뿐이지. 근데 해당 지점이 얼마였고? 3 빼기 P였고 해당 지점은 얼마? 3 더하기 P지. 얘네들이 무슨 수여야 돼? 다. fx가 0보다 같거나 작은 무슨 수를 구하라고 하죠? 자연수. 자, P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그려볼게. P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 3, 뭐가 되죠? 4. 그러면 0보다 같거나 작은 애 몇 개 생겨? 몇 개 생기죠? 3, 4. 근데 왼쪽에서도 어떻게 되죠? 0보다 같거나 작은 애 몇 개 생겨? 2개 생기네? 1, 2 괜찮고 3, 4 괜찮죠? 1, 2, 3, 4 그럼 총 몇 개 생겨? 4개. 그럼 P-1일 때는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죠? 여기서 양수가 음수면 여기 마이너스니까 응. 이렇게 위로 돼야 되는 거야. 여기 양수. 그래서 그냥 양수. 양쪽 양수 음수. 그치? 지금 이게 X축이거든. 그러니까 양수 음수 하니까 음수. 곱셈이니까. 그쵸? 그래서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저 파란색 영역뿐이고 내가 실제로 P에다 뭘 집어넣어 봤더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봤더니 어떻게 돼? 부등식이 0보다 뭐 하죠? 작은 부분이지. 자,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런 P를 찾아. 그러면 이 문제 푸는 아이디어는 뭔데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관심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관심 없고 경계 지점이 중요해. 그럼 경계 지점이 뭔데요? 그러면 x는 3이 경계 지점이에요. 그 다음에 x 빼기 3 더하기 p가 움직이면서 생기는 3 더하기 p와 3 빼기 p가 경계 지점이야. 그럼 p에다 뭘 집어넣어야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찾아봐봐. 그 p가 한정적이야. 자연수의 개수가 4개뿐이라고 했거든. 네, 다녀오세요. P에다 차례대로 하나씩 집어넣어 보세요. 이제 2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2 집어넣어봐. P에다. 그래서 그래프를 또 다시 그려봐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거든. P가 소수, 실수, 그러니까 저렇게 딱 떨어지는 정수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안 생기게 됩니다. 왜 안 생겨요? 그러면 P가 마이너스 1.1이라고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P가 마이너스 1.1이야. P가 마이너스 1.1이면 경계선이 뭐로 바뀌냐면 P가 마이너스 1일 때잖아. P가 마이너스 1.1이라면 경계선이 4.1로 바뀌고요. 그치? 요 3은 그대로고, 그러면 요쪽 경계선이 뭐로 바뀌냐면 마이너스 1.1을 집어넣으면 1.9로 바뀌어.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러면 1.9로 바뀌는 순간 누가 포함이 안 되게 돼? 2가 포함이 되지 않게 돼. 4.1이니까 4는 포함되겠지만 1.9, 1.9면 2가 여기 오게 되잖아. 2가 포함이 안 되게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은 안 돼. 같은 방식으로 마이너스 0.9도 안 돼.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러면 어느 순간까지만 가능해? 여러분 그려봤겠지만 P가 어떤 순간? 마이너스 2, P가 어떤 순간? 마이너스 3인 순간까지만 딱 가능해. 그러면 1.1만, 마이너스 1.1만 해보고 그게 다 안 된다고 할 수 있나요? 다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소수가 뭐가 되든 뭔 상관이야. 마이너스 1. 얼마가 있으면 그냥 다 똑같은 겁니다. 걔가 1.9든 1.8이든 1.7이든 정수, 자연수, 개수 카운팅 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 네, 넘어가 보세요. 개수 카운팅 해야 돼, 직접. 자, 9, 10, 11, 12는 내가 이제 그거 해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되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기술적으로 푸는 문제야. 기술적으로, 기교적으로. 이걸 정수 카운팅이라고 해요. 정수 카운팅. 정수 카운팅이 뭔데요? 그러면 우리가 개수를 카운팅하는데 이렇게 카운팅합니다. 1부터 10까지 예를 든 거야. x가 얼마? 1부터 10까지. x가 얼마? 1부터 10까지. x가 얼마? 1부터 10까지.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 개수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경계값끼리 1을 빼고 1을 더하고,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경계값끼리 빼고, 맨 마지막 거는 경계값끼리 빼고 1을 더 빼. 그럼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문제를 읽었을 때 정수인 해의 개수가 어쩌고저쩌고 나왔다라면 그 문제는 애초부터 문제가 인수분해를 전제로 합니다. 인수분해. 인수분해에서 정수개수 카운팅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9번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요. 무조건 인수분해. 그래서 인수분해된 결과만 조금 갖다 쓸게요. 인수분해 한번 해봐 주세요. 나는 귀찮아서 못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얼마? x 더하기 n 빼기 n 제곱. 이거 무조건 인수분해 돼. n의 1 빼기 n 할 수밖에 없네. 그지? 그러면 n이랑 얼마? 1 빼기 n. 그래야 더하기 해야 얘가 되네. 그러니까 x 더하기 n 얼마? x 더하기 1 빼기 n이 0보다 같거나 0보다 크다. 그래서 부등식 풀면 마이너스 n 보다 작고 마이너스 n 더하기 1보다 n 빼기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무조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x제곱에 더하기 얼마? n 빼기 n제곱에 x에 여기 n세제곱 n에 빼기 n제곱에 n 인수분해 할게. 그러면 두 번째 것도 0보다 같거나 작다죠. 누구보다? 마이너스 n보다 같거나 크고 마이너스 n보다 같거나 크고 n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겹치는 범위는 어디예요? 그러면 겹치는 범위는 여기네. 그럼 바로 적을게. 연립부등식의 해가 얼마가 되냐면 x는 n 빼기 1보다 크고 n제곱보다 같거나 작아. 그러면 개수 카운팅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개수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경계값끼리 빼. n제곱 빼기 n 더하기 1. 걔가 얼마 된다? 13 이하다. 이게 최종적인 답입니다. 그냥 이거 외워서 푸는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수의 개수를 카운팅하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문제야. 가장 쉬운 문제. 가장 쉬운 문제는 대부분 인수분해를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어도 대부분 인수분해를 전제로 하고 우리가 개수 카운팅을 할 때는 경계값들을 이용합니다. 둘 다 포함되어 있으면 빼서 1을 더하고 한쪽만 포함되면 그냥 경계값끼리 빼고
둘 다 포함 안 되면 1 빼고 또 빼고 경계값끼리 빼고 1을 또 빼고 그지? 그러면 이게 발전을 해. 난이도별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지 볼게. 두 번째 문제로 발전을 해.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인수분해해서 적어볼게. 10번. 잠시만. 뒤에 내가 인수분해한 결과만 잠시만 볼다. 10번. 인수분해하기 귀찮아서. 네, 인수분해한 결과만 여기다 적을게. 2a 더하기 3에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2에 오케이. 네, 인수분해해서 저렇게 됐다고 쳐. 그냥 인수분해는 노가다니까 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아까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그러면 아까는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였거든? 근데 이제는 뭐가 되냐면 여기는 정수가 맞아. 근데 반대편이 물음표가 돼. 정수가 아닌지, 그지? 정수인지 모르는 상태가 돼. 근데 정수 개수가 9개가 되래요. 그럼 그림으로 그릴게. 여기가 2a 더하기 3인데 여기부터 어디까지? 2분의 얼마? 마이너스 a 더하기 2까지. 그러면 정수 개수가 9개가 되려면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 카운팅이 되면 정수부터 이제 기준선을 셉니다. 하나 카운팅이 되면 1을 빼겠지. 그러면 9개가 카운팅이 되려면 9를 빼겠지. 2a 빼기 6. 9개가 카운팅이 되려면 하나 카운팅이 되려면 1 빼고 2개 카운팅이 되려면 2 빼고 9개가 카운팅이 되려면 9를 빼고 그러면 나머지는 10번째는 2a 빼기 7 이렇게 있겠죠. 그치? 그 다음에 그냥 적으면 끝이에요. 어떻게 적죠?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2a 빼기 6보다는 작고 누구보다는 2a 빼기 7보다는 큰 쪽에 있는데 등호 들어가는 거 결정하면 됩니다. 얘 뻥 뚫린 게 여기 간다고 얘 카운팅 돼야 되거든. 근데 카운팅 되면 안 되죠? 괜찮지? 여기는 안 되지. 그냥 풀면 끝이에요. 계산을 안 할게요. 9번, 10번 다. 그냥 연습용 문항입니다. 개수 카운팅 하는. 자, 11번으로 갈게.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 11번부터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양수 A라고 나와. 양수 A. 양수 A. 그죠? 양수 A. 그 전까지는 정수라는 말이 있었거든. 표현을 보면 A가 정수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치? A가 정수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A가 정수라는 표현도 없게 돼. 정수인지 아닌지 몰라. 그러면 얘도 11번도 인수분해한 결과만 적을게 내가. 뒤에 인수분해 다 돼 있어요. 네, 내가 미리 적어놨어야 되는데 인수분해한 결과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있네요. 11번 인수분해한 결과가 요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랑 다르게 이 A가 정수인지 아닌지 모르거든.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나눠요? 그러면 정수일 때하고 정수가 아닐 때로 나눠야 돼. 그러면 그걸 나누는 수식이 딱 정해져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볼게. A가 정수일 때. 그러면 A는 N이야. 자, 두 번째. A가 뭐가 아닐 때? 정수가 아닐 때. 그럼 A는 이게 수학적인 표현입니다. 정수일 때와 정수가 아닐 때의 수학적인 표현. 자, 그러면 정수일 때부터 가볼게. 정수일 때, A가 정수일 때 가면 정수값, 모든 정수값의 합을 SA라고 하는데 첫 번째 A가 N일 때, 정수일 때 가볼게. 그러면 이 안에 정수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1부터 어디까지? A까지. 0에서 A까지. 그러면 더해볼게. 그럼 어떻게? 여기 A 빼기 1이 있을 거거든? 여기 A 빼기 1. 그럼 A 빼기 1하고 요거랑 다 더해서 상쇄돼서 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1부터 A 빼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A 더하기 1까지 좌우 대칭이니까 사라지고 0은 더해봐야 0이고 남는 건 A만 남아. A가 정수일 때. 그 다음에 개수 카운팅 해볼게. 이건 합이지. 개수 볼게. 개수. 그럼 개수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1부터 A 빼기 1까지 A 빼기 1개. 여기도 A 빼기 1개.
그럼 FA 갈게. A 빼기 1이 몇 개가 있고 2개가 있고 0 카운팅 하나 더 A 카운팅 하나 더. 그럼 어떻게 돼요? FA는 얼마가 돼? 개수는 2A가 됩니다. 아,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네. 미안해요. 개수 카운팅 하면 되죠. A 빼기 얼마? A 하면 되지. 한쪽만 포함되니까. 그럼 2A. 그 다음에 오른쪽 볼게. 두 번째. A가 정수가 아닐 때. A가 누구하고 누구? N과 N 더하기 1 사이에 끼어 있을 때. 잘 봐. 마이너스 N 빼기 1. 마이너스 N. N 더하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A는 안 적을게. 이게 정수가 아닐 때. 그러면 정수가 아닐 때 합은 얼마예요? 그러면 합은 얼마죠? 완벽하게 다 상쇄가 돼요. 0. 개수는 얼마지? FA는 얼마? 2N 더하기 1. N에서 N 빼서 더하기 1. 그러면 이게 문제의 구조야. 어떻게? A가 정수일 때는 합은 A로 개수는 2A로. A가 정수가 아닐 때는 합은 0으로 개수는 홀수로. 그럼 문제에서 보세요. 이제 갖다 집어넣을게요. FA가 24래. 아, A는 정수네요. 12. 그 다음에 여기 FA가 얼마래? 37이래. 그럼 A는 정수가 아니야. 그럼 이때 N은 얼마인데요? N은 18이겠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그냥 풀면 됩니다. 정수일 때 아닐 때. 네. 네, 다녀오세요. 다시 문제에 발전하는 단계를 보세요. 문제가 발전하는 단계가 어떻게 발전한다? 정수라고 주면 그 볼 것도 없어. 그냥 인수분해해서 경계값끼리 빼고 더할 거냐 말 거냐 그것만 결정하면 돼. 한쪽만 정수면 정수인 곳에서 카운팅을 역순으로 들어가면 돼. 그 다음에 둘 다 정수라는 말이 없으면 케이스를 나눠야 돼. 정수일 때와 아닐 때. 근데 그 케이스를 어떤 식으로 나눈다? 정수일 때는 N, 정수가 아닐 때는 N과 N 더하기 1 사이. 그러면 고난도 문항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양수 A라고 줄 때 나와. 정수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12번이에요. 12번이 실제 모의고사 30번 문항입니다. (12번) 어려워. 많이 어려워. 복잡해. 어렵다라기보다 복잡해. 짜증나고 복잡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12번을) 이제 천천히 가볼게. 포인트는 뭐다? 이 시리즈의 포인트는 정수 개수 카운팅인데, 정수 개수 카운팅 할 때 정수면 제일 쉽고, 한쪽만 정수면 정수로부터 역순으로 들어가고, 둘 다 정수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으면 케이스 나누고. 그치? 자, 첫 번째, 인수분해 할게. x는 얼마? 2분의 a 제곱 빼기 2a. 그 다음에 x는 얼마? 2분의 몇 a? 3a. 그러면 얘는 뭐부터 출발하냐면 두 개 중에 누가 큰지를 몰라. 그러니까 첫 번째, 얼마? 2분의 a 제곱 빼기 2a가 2분의 3a보다 크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2분의 몇 a부터 3a부터 2분의 a제곱 빼기 2a가 될 거야.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근데 조건을 봐봐. 그러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베타 빼기 알파가 자연수래. 그러면 그 베타 알파가 뭐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정수인지 아닌지 없기 때문에 케이스를 나누면 정수 빼기 정수에서 자연수일 수도 있고 소수 부분이 똑같아서 자연수일 수도 있어. 근데 개수 카운팅이 달라져.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뭐라고 해요? 4라고 해봅시다. 그럼 1부터 4까지 정수 개수는 얼마인데요? 그러면 4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4개가 나와. 3개가 아니야. 그러면 정수 개수가 3개가 되려면 3이어야 돼. 그치? 그러면 1번 다시 갈게. 어떻게? 알파하고 베타가 정수일 때는 어떻게 돼야 돼? 베타 빼기 알파는 2여야 돼. 정수일 때는. 그치?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가 2니까 부등식을 풀게요. 베타가 누군데요? 얘네. 자, 2분의 얼마? 지우고 천천히 가볼게.
노가다의 길을 가야 됩니다. 노가다의 길을 가면 2분의 a제곱 빼기 2a 빼기 2분의 3a가 2여야 돼. 그러니까 a제곱 빼기 얼마? 5a가 4여야 돼서 맞겠지? 2분의 a제곱 빼기 2a 그쵸? 2 곱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a제곱 빼기 몇 a가? 5a 빼기 4는 얼마? 0이죠. 탈락. 왜 탈락이죠? 그 다음에 또 해볼게. 그러면 이 범위도 풀어야 돼. 이 범위도 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a제곱 빼기 몇 a가? 5a가 0보다 같거나 커야 돼. 즉 a는 0보다 같거나 a는 5보다 같거나 커야 돼. 그럼 왜 그런데요? 그러면 여기서 a 뭐가 나오죠? 루트 나오죠? 루트 무조건. a 루트 나와 무조건. 근데 루트 나오는데 얘가 뭐가 돼야 돼? 정수가 돼야지 문제의 조건에서는. 근데 얘가 정수가 돼야 되는데 a가 루트가 나오는데 정수가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얘는 아예 없어. 탈락. 그 다음에 2번 바꿔볼게. 알파 베타가 정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볼게. 알파 베타가 정수가 아니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봐봐. 1.5 3.5 해볼게. 그럼 1.5 3.5 빼면은 정수거든. 근데 그 안에 누가 있냐면 2하고 3 몇 개밖에 없죠? 2개밖에 없어. 그러면 정수가 아닐 때는 알파 베타가 뭐가 아닐 때는 정수가 아닐 때는 어떻게 돼야 돼? 3.5가 아니라 몇 .5가 돼야 돼? 4.5가 돼야 돼. 그럼 이때는 베타 빼기 알파가 뭐가 돼야 돼요? 3이 돼야 돼. 그럼 다시 적을게. 그럼 베타가 누군데요? 그러면 이제 좀 빨리 적읍시다. a제곱 빼기 2a에서 3a 뺀 게 6이 돼야 돼. 그러면 a제곱에 빼기 5a 빼기 6은 0이지? 그럼 a는 얼마거나? 마이너스 6이거나 a는 얼마거나? 1이거나. 맞죠? 근데 아까 우리 문제 조건, 요 조건 다시 적을게. 요 조건을 풀면 뭐가 나온다고? a가 0보다 작거나 a가 5보다 같거나 크거나. 그러면 그 범위에 의하면 누구는 답이 안 돼? 1은 답이 안 되네요. 맞지? 그러면 a가 마이너스 6은요? 이것도 확인해 봐야 돼. 왜? 마이너스 6을 다시 집어넣어. 그러면 2분의 몇 a죠? 3 곱하기 얼마지? 그럼 얘 얼마 나와? 그러면 얘는 뭐가 아니죠,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얘도 안 돼. 무슨 말인지 됐나요?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해봐요. 두 번째는 어떤 케이스지? 그러면 이제 누가? 어떤 경우 이제? 반대의 경우. 2분의 얼마? a제곱 빼기 몇 a? 2a.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몇 a? 3a. 자, 직접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2분의 a제곱 빼기 2a가 2분의 몇 a? 3a. 그래서 a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 0하고 누구 사이? 5 사이. 자, 직접 해봐 주세요. 정수일 때 아닐 때. a가 6? 미안. 계산. a가 여기가 6 아니면 마이너스 1이래요. 다시 할게. 그러면 a가 얼마? 6 아니면 a는 둘 다 되네. 그러면 둘 다 주황색 스크린을 통과했네. 집어넣을게요. a 6 2분의 3 곱하기 6 빨강으로 안 돼요. 정수가 아니어야 돼. 탈락. a가 마이너스 1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오케이 괜찮고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3 괜찮고 얘는 다 통과했네요. a는 마이너스 1은 답이 되네. 그지? 자, 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a가 0하고 5 사이일 때, 자, 똑같이 반복합시다. 노가다예요, 노가다. 1번, 알파 곱하기 베타가 뭐일 때? 정수일 때 베타 빼기 알파가 2겠지? 나온 게 다 답이 아니야. 어떻게? 스크린을 2번 거쳐야 돼요. 주황색과 빨간색 스크린.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뭐가 아닐 때? 정수가 아닐 때. 베타 빼기 알파는 얼마? 3. 자, 확인해 보세요. 하나만 확인합시다. 저 1번만 확인합시다. 알파 베타 정수인 거. 대표적인 노가다 문항입니다. 하지만 구조는 알아야 돼. 개수 카운팅을 뭐로 시작하는지. 개수 카운팅은 인수분해로 시작하고
제일 고난도 문항은 어디에서 나온다? 정수일 때와 정수가 아닐 때를 구분하는 케이스로 나옵니다. 확인된 사람은 마지막 그림 그려봐도 돼요. 여기는 2, 3 나오네. 만약 인수분해 했으면. 그쵸? 그러면 2, 3 다 확인해 봐야 돼. A는 2, A는 3 집어넣어서 문제의 조건, 정수인 조건과 정수가 아닌 조건을 만족하는지까지 확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까지 하면 이제 부등식 마지막이에요. 그죠? 여러 가지 방정식 2번은 들어가겠네. 2번. 여러 가지 방정식. 다음 시험은 7월달 돌아와서 있을 건데, 그때는 뭐지? 2차 함수, 부등식, 방정식 이렇게 아마 포함될 겁니다. 2차 함수랑 부등식은 항상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세요. 특히 2차 부등식. 코어입니다. 코어. 2차 부등식. 네. 2차 부등식, 2차 함수 얘네는 이거야 사실 처음 배울 때야 요 개수색이야 처음 때 배우고 나중에 내신 대비 연습으로 하면 그만이고 2차 함수, 2차 부등식은 마스터가 돼야 됩니다. 마스터. 좋은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2차 함수, 2차 부등식은. 그래서 알아서 문제집 뭐 더 풀어도 그거는 내가 상관 안 하겠습니다. 그죠? 실력 정석을 풀든 정석을 풀든 연습 문제든 좋은 문제들 2차 함수, 2차 부등식 파트. 다른 부분은 굳이 필요 없어. 네. 다른 부분은 내신 대비를 뭐 4년 전부터 할 거 아니야? 4, 5년 전부터. 굳이 필요 없는데 2차 함수랑 2차 부등식은 얼마든지 어려운 문제 더 풀어도 됩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EBS 기출 사이트 가면 그 고등학교 형 누나들이 본 시험지가 다 있어요. 2차 함수, 2차 부등식 문제 다 있어. 연도별로 다운받을 수 있어. 그리고 2차 함수, 2차 부등식은 매번 다 고난도 문항으로 나옵니다. 30번. 제일 고난도 킬러로 항상. 자, 마지막 문제는 그림 그리기예요. 그림 그릴 생각을 하면 문제 진짜 쉬워요. 답을 2, 3분 만에 찾아낼 수도 있어. 그림만 제대로 그려내면. 마지막 13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문제의 조건을,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경계 지점을 봐야 돼. 내가 K가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1이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그 0하고 1이 어떤 순간이다? 조건을 만족하는 경계 지점이 될 겁니다. 그걸 생각해서 찾아야 돼.
자, 직접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래로 볼록 그림을 그리고 위로 볼록을 그리고. 자,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려서 K가 0하고 1인 순간을 찾으세요. 자, 마지막 문항은 한 2, 3분이 뭐야? 1분이면 풉니다, 진짜로. 1분이면 풀어요. 1분도 걸릴까? 요것만 해석하면. 내가 지금 적어 놓을게. K가 0일 때 X가 이 순간, 요런 순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K가 뭐인 순간에? K가 1인 순간에 X는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부터 3이 돼요. 이게 경계 지점이야. 조건을 만족하는 최초와 마지막 경계 순간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위로 볼록의, 그러면 문제의 의미는 뭔데? 위로 볼록의 최대값과 아래로 볼록의 최소값이 똑같아야 돼. 그러면 저게 답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게 왜 답이 돼야 되는가? 본 사람은 퇴근해도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태가 답이에요. 내가 구간을 잡았을 때 그 구간 안에 gx의 최소값과 fx의 최대값이 동일해야 되는데 그걸 만족하는 첫 순간이 k가 뭐일 때? 0일 때, 마지막 순간이 k는 1일 때입니다. 처음 순간과 마지막 순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보세요. 아니면 구간을 이동해봐도 돼. 구간을 이동시켜. 구간을 이렇게 쭉 이동시켜 보세요. 첫 순간이 초록색, 마지막 순간이 주황색입니다. 구간을 잘라서, 커팅을 왼쪽부터 잘라서 이동시켜봐. 스크린처럼 쭉 지나가 보세요. 그럼 답이 나와요. 저 노란색이 칸막이가 옆으로 쭉 이동하면서 저게 4칸이야. 노란색 칸막이가 4칸인데 저 4칸이 옆으로 쭉 이동하면서 초록색 순간에 최초로 조건을 만족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주황색에서 조건을 마지막으로 만족해요. 그걸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직접 이동시켜. 노란색으로 그래프를 잘라, 커팅해. 단면도 보듯이 잘라서, 예를 들어서 노란색 자르면 어디만 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라. 그럼 여기만 봐. 요 사이에서 fx의 최대값, gx의 최소값은 여기 다르죠? 안 돼. 스크린 구간을 이동시키세요. 네, 계속 가보세요. 노란색을 이동시켜. 쭉 이동시켜서 어떻게? 그냥 그 순간만 봐. 현미경 관찰하듯이 노란색으로 차단막이죠. 차단막을 딱 떨어뜨려서 노란색과 노란색 사이만 봐.
그러면 답이에요. 해설지는 보지 마세요. 해설지 풀이는 비추입니다. 그죠? 해설지로 안 풀고 지금 이게 답이야. 지금 내가 말한 걸 이해를 해. 해설지가 훨씬 복잡해. 해설지 이해하려면 해설지 한 두세 장 되잖아. 두세 페이지 되는데 그거 이해하려면 그게 더 복잡해. 그 말 이해하는 게. 어떻게 하라고요? 노란색을 차단막을 내리듯이 딱 커터칼을 내리듯이 딱 잘라. 그 구간 안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똑같은 최초의 순간이 초록, 마지막이 주황색입니다. 내리치는 내가 단절하는 그 순간을 이동시켜. 차단막 이동시키듯이 봐. 노란색을 이동시키면서 봐. 자, 내가 최초의 순간 초록색을 찾아볼게. 초록색이 뭐예요? 그러면 구간을 잘랐거든? 구간을 자르다가 구간이 쭉 가다 찰칵하고 드디어 만났습니다. 2하고 얼마? 마이너스 2. 구간을 잘라보세요. 그러면 잘린 구간 안에서 그래프만 그려볼게. 잘린 구간 안에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요게 최초의 순간이야. 그러면 이 최초의 순간이 뭐를 가르쳐줘? gx에 뭐를 가르쳐주지? 식을 가르쳐주죠. gx는 뭐를 시작해? x 빼기 2의 제곱을 갖고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gx가 어느 점을 지난다고 했어요? gx가 어떤 점을 지나? 1, 뭐를 지나? 1,2를 지나죠? 여기 1,2가 있는데 그럼 한 칸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본 그래프 1이겠네. 그치? 그 다음에 fx 갈게. 1,2야? 마지막 순간은 얼마죠? 마지막? 마이너스 1부터 어디? 주황색. 쭉 얘가 이동하다가 어느 순간? 마이너스 1부터 어떻게 되는 순간? 3. 요거보다 살짝이라도 이동하면 이제 최대값이 아니게 돼. 그러니까 fx는 x 더하기 뭐? 어? 뭔가 이상하죠? 2인 것 같은데, 그죠? 뭐 지나죠? G1이 얼마? G1이 2? 안 알려줬는데 최고차의 개수? 아니, 기다려봐봐. fx부터 가볼게. fx x 더하기 1의 제곱인데 fx는 어떤 점 지나? 몇 콤마 몇? 1,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두 칸이니까 2의 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치? 그 다음에 gx는 최고차, 그러면 구간, 이걸 내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k가 얼마일 때? k가 0인 순간에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 다음에 k가 뭐인 순간에? 1일 때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이 그림이 답이, 이 그림이 답이 되는 그림인가? 답이 되는 그림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이게 마지막 순간이어야 되지.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gx 꼭지점의 좌표 2 맞아요? 2야 3이야? gx 꼭지점의 좌표. 잠시만. 2 맞아? 그러면 내가 뭐 잘못했지? 1,2면 두 칸 올라갔구나. 그쵸? 그치? 얘가 한 칸 움직였을 때 한 칸은 안 올라가고 몇 칸 올라갔어? 두 칸. 그럼 여기 2지. 그럼 이제 말 되네요. 끝났네요. 그러면 gx가 이거고요. fx는 얼마? 이거고. 이 문제 풀려면 뭐를 봐야 된다고요? 최초의 순간과 마지막 순간을 보세요. 그게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최초의 순간과 마지막 순간이고, 그 순간은 어디에서 좌우되냐면 대칭축을 포함하는 최초의 순간, 대칭축을 마지막으로 포함하는 순간, 그거에 의해서 답이 결정이 됩니다. 오케이? 네, 구간 잘라서 그냥 이동시키면 돼요.
네. 이거? 아, 이거는 문제에 추가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 fx는 f0이 무슨 실근을 가져야 돼? 근데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뭐였며? 그치? 그러면 양수, 두 실근의 합이 양수가 나와서 탈락이야. 네. 오케이, 마무리. 네. 땡큐.